행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할게요. 자, 행렬은 크게 이 행렬과 그리고 그 연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연산을 가장 잘해야 되고요. 일단 행렬을 한번 볼게요. 행렬은 여러 개의 수 또는 문자를 이 직사각형 모양의 배열을 해서 괄호로 묶어 놓은 곳인데 이 각각의 성분을 요 숫자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그 행렬의 성분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행은 요게 이제 행, 그 다음에 얘가 열 이렇게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m 곱하기 n 행렬은 앞에 행자가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행부터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n개의 열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루어진 행렬이고, 정사각 행렬은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큰 이 행렬 자체 하나는 알파벳 대문자 A, B, C로 나타내고, 그 A의 행렬 성분들은 각각 소문자 A, 만약에 B라는 행렬이라면 성분을 소문자 B로 나타내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뭐 별거 어려운 거 아니고 이건 정의니까. 그런데 이 행렬이 나타내는 의미를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데, 행렬은 뭐 영어로 매트릭스라고도 하고 뭐 다른 정보들이 있지만, 행렬은 이 조그마한 이 직사각형 모양의 괄호 안쪽의 행과 열에 대해서 6개, 지금은 현재 2 곱하기 3 행렬이기 때문에 총 6개의 숫자가 있잖아. 얘네들이 각각이 그 소문자 AIJ라고 봤을 때 이 I가 1일 때 그리고 J가 뭐 1일 때 요때 데이터 값이 5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정보들을 한 번에 정보들을 하나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행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예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쭉 가볼게. 1235번 한번 볼게요. 요게 바로 행렬의 목적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각 지점 사이 일방 통행로를 화살표와 같이 나타낸 것인데, 행렬 IJ의 성분 AIJ가 I 지점에서 J 지점으로 가는 일방 통행로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1에서 2로 가려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2가지구나. 잠깐만요. 1번에서 2번으로 가려면 얘네가 이렇게 화살표 하나 있으니까 한 가지 경우가 있구나. 근데 1번에서 3번 갈 때는 없어. 근데 2번에서 1번 갈 때는 2가지 경우가 있고, 2번에서 3번 갈 때는 또 2가지가 있고, 3번에서 1번 갈 때는 한 가지가 있고, 3번에서 2번 갈 때는 없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힌트를 나타내는 게, 3번에서 3번 갈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되는데 그건 한 가지. 1번에서 1번 갈 때는 없고 2번에서 2번 갈 때는 어떻게? 0가지 이렇게 되죠. 자, 이러하게 요거 어떤 성분을 우리가 쭉 나열을 해서 알 수 있는 걸 이렇게 행렬을 통해서 쉽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I 지점에서 J 지점은 I는 뭐냐면 뭐예요? 행이죠. 그리고 J는 열이기 때문에 1번 행에서 1번, 2번, 3번으로 가는 각각의 숫자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예제를 한번 들어보면 1행에서 1, 2, 3은 1번에서 1은 0, 1번에서 2는 1, 1번에서 3번은 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번에서 1번 갈 때는 2가지, 2번에서 2번 갈 때는 0, 2번 3 갈 때는 2, 3에서 1 갈 때는 이제 1, 3에서 2로 갈 때는 0, 3에서 3 갈 때는 1 이렇게 나타내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규칙에 해당하는 규칙에 맞춰서 우리가 행렬을 작성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따로 이렇게 쭉 하나의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하지 않고도
얘네들 각각의 데이터 값을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게 행렬의 목적이에요. 이해되시죠? 행렬은 이런 것 때문에 쓰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다 비슷해요. 서로 같은 행렬, 같은 꼴인 A, B 얘네는 뭐 A 11은 A, B 11이랑 같고 A 21은 B 21과 같다. 그래서 두 행렬이 서로 같으려면 얘네 각각의 대응되는 성분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이제 A, B에 대해서 얘네 성분의 합을 각각 대응되는 행렬의 행과 열에 해당하는 요 두 숫자를 각기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연산이 되는데 연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행렬은 모든 성분이 영인 행렬 모두 다 무로 바뀌어버리는 바꾼다. 뭐 데이터를 삭제해준다. 뭐 이런 의미로 갖고 있어주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행렬의 덧셈에 대한 성질인데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는데요. 교환법칙은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여기에서 A 더하기 B 먼저 하셔도 또는 B 더하기 C를 하셔도 계산 결과는 바뀌는 게 없다. 요게 행렬의 덧셈의 성질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덧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 한번 생각해 볼게. 그냥 숫자 있잖아. 자,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괄호를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계산 결과 똑같다. 요게 무슨 의미냐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일 때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 1 더하기 3에서 4 만들고 그 다음에 5 더해가지고 9 만들고 이거 16이라고 하는 사람들 거의 없죠. 어떻게 계산해요? 플러스 3과 플러스 7을 먼저 계산을 해. 10. 그 다음에 1과 플러스 5를 더해서 6. 그래서 16을 계산을 하더라. 이게 잘 보시면 덧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활용을 한 건데 덧셈의 교환법칙은 뭐냐면 얘네들 내부에 있는 순서를 바꿔주는 거야. 자, 1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7로 얘네 둘이 교환을 한 거예요. 순서를. 그러고 나서 괄호를 해주는 거야. 괄호의 의미는 먼저 계산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합법칙은 이렇게 먼저 괄호를 해서 먼저 계산을 하더라도 계산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6이 되고 그 다음에 얘 10이 되니까 얘가 16이 된다.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썼던 내용인데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야기하면서 얘기해줬던 덧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인데 행렬도 이게 마찬가지로 가능하더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도 얘기해 줄 수 있죠. x 더하기 a는 b인데 양변에 마이너스 a를 빼줘서 x는 b 마이너스 a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서 결론적으로 행렬의 등식에서도 이 양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줄 수 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a 더하기 0집합 0행렬은 a이고 a 빼기 a는 0행렬이 된다. 이것도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요거 하나 빼먹었네요.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 알고 있겠지만 두 행렬이 같은 꼴일 때에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2 행렬일 때 2 곱하기 3 행렬과는 계산을 더하기를 못한다. 오케이? 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연산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행렬의 실수배는 실수 K에 대해서 행렬 A 앞에 K가 곱해져 있을 경우 여기 각각의 성분에다가 K를 곱해줘서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요거의 뭐 근본적인 원리는 이거죠. A를 K번 더해. 그지? 그러면 그 걔네들 각각의 성분들 A 이런 게 똑같은 횟수만큼 더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 횟수만큼 더해진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행렬 실수배에 대한 성질 쭉 읽어보시면 이해되시고 연산 빨리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행렬의 곱셈인데, 행렬의 곱셈은 A11과 A12는 B11과 B21을 둘이 곱해서, 그러니까 A11 곱하기 B11, 그 다음에 A12 곱하기 B21을 곱해서 A11, B11, 그 다음에 A12, A21을 각각 둘이 계산 더해서 첫 번째 성분을 만들어 준다라는 계산 방법은 알고 계실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네 계산 방법 알고 있으니까 여기 좀만 자세히 보면, 자, 얘네가 열이 앞에 있는 A라는 행렬에 열이 L개일 때 B 행렬의 행이 똑같이 L개의 개수가 되어야지 얘네들이 곱해질 수 있고, 맞잖아. 얘네가 몇 개냐, 얘네가 몇 개냐, 둘이 곱해주려면 이렇게 각각 곱해줘야 되는데, 그지? 얘네 개수가 서로 일치해야 돼. 그러니까 열의 개수가 행의 개수와 같아야지 얘네들이 계산을 할 수 있죠. 자,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m 행과 n 열의 개수로 만들어진다. 오케이? 잠깐 사담으로 잠깐 뭐 얘기하자면, 여기에 행렬이, 여기에 3행이 있고 여기에 2열이 있어. 그러면 얘네 원소의 개수는, 성분의 개수는 몇 개로 계산할 수 있냐면 3 곱하기 2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좀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걸 나타내는 문제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나타내는 문제를 한번 뒤쪽에 찾아볼게요. 이게 지금 쌤도 지금 처음 보는 책이라서 있을지 모르겠네. 여기에는 여기 이 실생활의 활용을 한번 볼게요. 예. 자, 유형 9번에 보면 행렬의 곱셈의 실생활의 활용인데, 여러분들이 곱셈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게 문구점 P에서 볼펜과 연필의 가격을, 그리고 문구점 Q에서의 볼펜과 연필을 지금 엑셀표에 저장하듯이 계산을 한 거야. 오케이? 엑셀표에 저장을 한 거야. 근데 이 볼펜이 유진이는 E개 필요하고 민기는 F개, 그 다음에 연필은 G, 연필은 H,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엑셀표로 정리를 했다고 해봐. 그지? 근데 그러면 유진이가 만약에 문구점 P에서 볼펜과 연필을 샀을 때, 그지? 볼펜과 연필을 샀을 때 얼마의 금액을 내야 되는지는 우리가 너무 계산 쉽게 하잖아. 유진이는 E개랑 G개를 사야 되는데 문구점 P에서는 A1이랑 B1이래. 그러면 이제 얘를 이렇게 곱해야 되지. 그지? 얘네들이 이렇게 곱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곱해서 둘이 더하잖아. 이 과정이 뭐냐면 이 행렬의 곱셈입니다. 그래서 유진이가 문구점 P에서 사는 행렬의 원소 성분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곱하려면 어때야 되냐면 이쪽에 둘이 곱하는 이 성분이 나타내는 정보가 여기서 같아야 돼. 그래야지 얘네들이 곱하지. 얘네들이가 싱크가 맞아야 되는 거야. 링크가 맞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봐봐. 행렬 A 곱하기 B야. 그러면 행렬 1은 뭐냐면 문구점 P야. 그지? B에서의 이열 성분은 뭐냐면 민기야. 그러면 뭐냐면 민기가 문구점 P에서 샀을 때의 금액이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행렬 두 개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건, 유진이가 문구점 P에서 성분이 어떻게 되죠? 얘는 1열이고 얘는 1행이니까 얘네 곱했을 때 1 성분은 유진이가 문구점 P에서 샀을 때의 금액, 민기가 문구점 P에서 샀을 때는 민기가 2열이고 얘가 1행이니까 여기서 사는 금액이 이제 민기 문구점 P에서, 그럼 유진이가 문구점 Q에서 산 금액은 요거겠죠. 유진이가 문구점 Q에서, 그리고 민기가 문구점 Q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경우의 수랑 이제 또 연관이 있는 거야. 이 각각의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계산을 때렸을 때
누가 더 가장 크냐, 누가 더 가장 적냐, 이런 것들을 비교 대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곱셈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활용 문제에서 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지금 얘가 A 행렬이고, 얘가 A 행렬이고, 얘가 B 행렬이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B를 할 것이냐, 아니면 B 곱하기 A 행렬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잘 헷갈리는데, 그거는 얘네 둘이가 지금 우리가 행렬 둘이 곱할 때 얘네 열과 얘네 행이 서로 링크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A가 앞에 있어야 된다. 지금 B 곱하기 A는 이거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오케이? 요거를 빨리 캐치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곱하기는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오케이? 예, 행렬의 곱셈 됐고, 그래서 거듭 제곱은 뭐 연습 많이 해봤을 거니까 넘어갈게요.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재밌어 할 만한 내용이 이런 것들이죠. 행렬 중에서 얘네의 성분이 각각 대각선으로 행과 열의 성분이 같은 요 이 두 성분이 1이고 여기에 또 다른 숫자라면 a를 n제곱 거듭제곱 했을 때 얘가 na가 되더라. 그리고 요거는 a n제곱 b n제곱이 되더라. 반드시 얘네 00일 때 그때 되겠다. 이렇게 되시고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문제 보면 알다시피 행과 여기 저기 두 곱하는 이 성분 중에서 얘가 나타내는 데이터와 얘네가 나타내는 데이터가 서로 링크가 맞아야지 곱할 수 있는 거야. 얘네가 지금 이게 맞고 요게 맞으면 그러니까 요 데이터랑 요 데이터가 지금 맞다면 이건 곱할 수가 없는 거죠. 오케이?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합법칙은 가능합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A와 B와 C가 있는데 이거 둘이 먼저 하거나 B, C를 먼저 하거나는 상관이 없어. 오케이? 아시겠죠? 네, 그거 체크하시고 그러면 아까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덧셈은 성립했잖아. 덧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했기 때문에 내가 A, B 더하기 C 이렇게 있을 때 A, C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B를 계산 이렇게 해줄 수 있거든? 그지? 내가 먼저 골라서 이거 좀 계산 쉽겠는데? 라고 생각한 거는 요렇게 먼저 얘네 먼저 계산을 해주고 A와 C를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B를 계산해주는 건 괜찮거든. 근데 곱셈은 그게 안 돼. 왜? 교환법칙이 안 되니까. 왜냐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서로 교환법칙이 성립을 했잖아요. 요때 지금 교환이 됐잖아. 근데 곱셈은 지금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를 순서를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되고 요거 순서는 바꿀 수 없고 요거 계산 순서는 요거 둘이 먼저 하거나 요거 둘이 먼저는 가능하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A랑 B랑 B, A 얘네들 위치 바꿔버리면 안 돼요. 자, 결합법칙은 가능하다. 자, 그리고 분배법칙도 가능하다. 요것도 가능하다. 오케이? 이것도 가능하다. K, A, B일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K, A, B일 경우에는 K가 A한테 먼저 곱해주나 B한테 곱해주나 그거는 상관이 없다. 오케이? 자, 단위 행렬은 쭉 읽어보시고 빨리 끝낼게요. 자, 단위 행렬은 얘가 이제 대각선 위에 왼쪽에서 오른쪽 내려가는 대각선 위의 성분 행과 열의 숫자가 같은 거는 모두 다 1이고 그 외의 성분은 모두 0인 정사각형을 단위 행렬이라고 한다. 됐죠? 예. 자,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예. 자, 그 다음에 행렬의 곱셈에는 일반적으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A, B, N제곱일 경우에는 A 곱하기 B의 N제곱인 행렬인 경우에는 AB의 N제곱일 경우에는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이런 식으로 쭉 곱해지잖아요. 근데 얘네 A, B의 N제곱이 A의 N제곱, B의 N제곱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왜냐면 A들끼리만 내가 뽑아가지고 계산을 A N제곱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이거 교환 법칙 안 돼가지고 되게 안 되는 계산이 되게 많습니다. 오케이요?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은 문제에서 자주 언급하고 3, 4, 그러니까 2, 3, 4번은 우리가 문제에서 자주 언급하니까 잘 봐야 돼요. 1번은 좀 잘 안 나와서. 근데 1번도 굉장히 중요하죠. A 더하기 B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야. 그지? 그러면 A 괄호하고 A 더하기 B 이거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은 성립하니까. 그 다음에 B A 더하기 B가 되면서 얘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근데 얘네 둘이가 같다란 얘기가 없죠. AB는 BA가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거의 안 성립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나열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A-B의 제곱은 A-B 요거의 제곱은 A-B A-B 곱하면 A-B B A-B가 되면서 A제곱 마이너스 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BA 플러스 B제곱으로 전개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얘네도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는 A제곱 마이너스 BA 플러스 잠시만요. 잘못했네요. 지운 게 없네요.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으로 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거의 곱셈공식 새로 외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 방금 언급하다 말았는데 근본적으로 AB는 BA랑 같지 않아. 그런데 AB는 BA가 성립하는 몇몇 케이스가 있어요. 먼저 하나가 뭐냐면 요거 둘 중에서 하나가 A와 B 중에 하나가 단위 행렬일 경우에는 성립합니다. 교환법칙 성립해요. 그러니까 교환법칙은 근본적으로 성립 안 해. 근본적으로 원래 성립 안 하는데 몇몇 특이 케이스에서 성립을 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단위 행렬일 때. 두 번째, 교육과정에서는 사라졌지만 이게 성립하려면 B 또는 A가 역행렬일 경우입니다. 지금은 역행렬이 사라졌지만 역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역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는 있는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사라졌고 애들이 역행렬을 알아봤자 하등 도움될 게 없어서 역행렬은 빠졌습니다. 오케이? 근데 역행렬은 조금 이따 성립 좀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리고 또 특이한 경우 그냥 이거는 노가다로 알아낼 수밖에 없는 경우 그거밖에 3개 요렇게 3개가 있어요. 이거는 노가다는 뭐냐면 실제로 전개를 해봐야지 A랑 B랑 AB랑 BA가 같은 경우. 오케이? 그거만 딱 구분해 놓으시고 이거 외에는 교환법칙은 근본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아. 하지만 성립하는 경우는 특별 케이스로 3개가 있는데 하나가 단위 행렬일 경우 하나가 단위 행렬일 경우 다른 하나는 B가 역행렬일 경우 서로 둘이 역행렬일 경우 근데 역행렬은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다. 괜히 애들이 역행렬로 문제를 푸니까 아예 제외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전개를 해봐야지 얘네가 되는 경우 그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특정 지을 수 없어요. 이렇게 3개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케일리 해밀턴 정리인데 만약에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을 하면 A의 n제곱에 해당하는 애들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요점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한번 좀 적어 볼게요. A 여기 좀 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할게. 잠깐만. 케일리 해밀턴
자, 케일리 해밀턴은 정리입니다. 자, A가 만약에 그 A, B, C, D 요런 행렬이라면 A 제곱에서 뺍니다. 어떻게? 요거 두 개를 요 그 행렬의 행과 열의 숫자가 같은 얘 대각선 숫자를 A 플러스 D 요렇게 해주시고 여기다 A를 곱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대각선끼리 서로 곱해서 AD, BC 요렇게 곱을 하는데 요걸 빼.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을 이렇게 더해 주시면 얘가 5가 된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제곱은 A 플러스 DA에다가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 요거 2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볼게. A제곱을 한번 해보면 A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A, B, C, D잖아. 그리고 A, B, C, D잖아요. 그러면 A 곱하기 A, B 곱하기 C 해서 A제곱 플러스 BC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행 2열 숫자는 AB 플러스 BD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2행 1열은 AC 플러스 CD 이렇게 되고, 맞나? 잘못 적었네. AC 플러스 CD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2행 2열은 CB 플러스 D의 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되시죠? 오케이? 자, 그런데 요건 어떻게 되냐면 A, B, C, D에다가 A 플러스 D를 이렇게 곱해 주시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제곱 DA가 되고 A제곱 플러스 DA가 되고, 왜 이렇게 안 지워지냐, 플러스 DA가 되고, 그 다음에 B 묶어내고 A 플러스 D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C 묶어내고 A 플러스 D가 되며, 그 다음에 요거 둘이는 AD 플러스 D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이가 지금 같아요, 안 같아요? 다르죠? 다르죠? 그러면 얘네를 같게 만들어 주려고 여기에다 뺄 거야. 봐봐. 여기는 지금 1행 2열이랑 2행 1열이랑은 지금 얘네 성분이 같아.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성분은 건드릴 게 없거든. 근데 지금 1행 1열이랑 2행 2열은 지금 성분이 다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네들을 바꿔줄 건데 마이너스 BC를 해주고 플러스 DA를 해줄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AD 마이너스 BC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더해줄 게 없으니까, 예, 요렇게, 잠깐만요. 요렇게, 얘를 이걸 빼줄 거예요. 그죠? 얘를 빼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요거 두 개는 지금 건드릴 게 없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면, D제곱은 그대로인데, AD를 빼주고, 그 다음에 BC를 다시 더해줘야 돼. 그지? 자, 그러면 얘네들은 A 플러스 D, 그 다음에 행렬 A 빼기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단위 행렬 E 이렇게 해준 게 A제곱이랑 같더라. 이렇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요게 2는 영행렬이 되는 요런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아, 여기 있네. 자, A가 만약에 2113이야. 그지? 근데 얘네가 A제곱 행렬이 구하고 싶대. 그지? A제곱 행렬을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얘네들을 실제로 2113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곱해줘서 할 수 있겠지만,
헨리 캐밀턴 정리에 의해서 a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 둘이 더한 5a,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더한 걸 뺀, 그러니까 6 마이너스 1이니까 5,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5a 마이너스 2 행렬이 되고, 그래서 5, 2, 0, 0, 3 이렇게 돼서 얘가 10, 그 다음에 0, 0, 15 이렇게 되더라.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요거 둘이 곱해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 잠깐만, 이걸 왜 뺐니? 잠시만요. 이게 행렬을 잘못했네요. 자, 5, 2, 1, 1, 3에서 빼기 1, 0, 0, 1을 이렇게 빼주는 거죠. 계산을 잘못했어요. 그럼 5, 1, 1, 1, 2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5, 5, 5, 10 이렇게 되더라. 오케이? 실제로 계산해주면 이렇게 둘이 곱하니까 어떻게 돼? 5가 되고, 얘네 곱하고 얘네 곱하니까 5가 되고, 얘네 곱하고 얘네 곱하니까 5가 되고, 1, 3이랑 1, 3 곱하니까 10이 되더라. 그래서 얘네 둘이가 맞네. 이렇게 켈리 해밀턴을 정리를 활용해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A가 1, 2, 3, 4야. A가 1, 2, 3, 4인데 만약에 A제곱 마이너스 5A를 구해라. 그럼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 6, 12가 되는데, 그제?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2가 되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0, 0, 0, 마이너스 10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더라. 그러니까 얘는 A 제곱하고 그 다음에 빼기 5, 1, 2, 3, 4에다가 이제 이거 한번 5씩 또 곱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빨리 계산할 수 있더라. 케일리 해밀턴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쉽게 되더라. 이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돼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에 대한 예제가 없네요. 예제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대표 문제 하나씩만 풀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성분. 자, 행이 3개고 열이 2개야. 그러면 행 3개짜리와 열 2개짜리로 이렇게 표를 만들게요. 이렇게. 그지? 그러면 1행일 때 1.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야? 0이죠? 그 다음에 I 계속 쓰고 2 쓸게요. 1, 2 이렇게 되면 얼마? 얘 2지. 그러니까 얘 2. 그 다음에 2행으로 가겠습니다. 2행. 얘가 2, 1 얼마야? 1이고. 그 다음에 이번엔 얘가 2. 그럼 4가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3행. 3, 1 마이너스 2니까 얼마? 3, 4, 2. 여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3, 2 하면 6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는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다? 15.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요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제? 요런 문제는 이제 요거 절대값이 i가 된다, 이런 방정식을 이용을 하는 거니까 요거 충분히 학교 시험에서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문제고 한번 해보셔요. 같이 해볼까? 이렇게 한번 볼게. i가 1이고 지금 3, 3행렬이니까 i가 1 아니면 2 아니면 3이 될 수 있고 j도 1 아니면 2 아니면 3이 될 수 있어. 그지? 자, 그래서 F1을 하니까 F1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가 나오죠?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지. 그러니까 F1의 절대값이 얼마냐면 3이야. 그럼 이거 J 성분이랑 같잖아요. J가 3일 때랑 같잖아. 그때는 얘는 1을 하고 그게 만약에 3이 아닌 숫자가 3이 아니면, 그러니까 3 말고 1이나 2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 0을 쓰는 거야.
자, 그러면은 3 곱하기 3짜리 요 행렬 3개로 9칸짜리 만들 건데, 9칸짜리 만드는데, i가 1일 때는, j가 3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00이죠. 그지? 그 다음에 f2의 절대값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니까 절대값이 2네요. 그럼 얘가 2열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00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f3의 값의 절대값을 해볼 건데 얼마죠?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니까 얘가 1이네. 그럼 절대값도 1인데 그러면 여기만 1이고 00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쉽네. 자, 두 행렬이 같을 조건은 안 하겠습니다. 졸라 쉽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얘네는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배 이용해가지고 계산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2분의 3p 마이너스 3q 마이너스 p 플러스 4q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2분의 1p 플러스 q가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패는 마이너스 1, 0, 0, 1 이렇게 되시고 더하기 q는 5, 마이너스 2, 1,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4, 마이너스 2, 1,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 3번이 되더라. 졸라 쉽네. 넘어가자. 자, 다음 1246번 한번 볼게요. 이거. 자, 요거가 그래프가 교점인 좌표를 요거랑 요거랑 할 거고 직선 요거랑 요거의 그래프의 두 교점의 좌표를 EF, GH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러면 뭐 해봐야죠. 어떻게? 먼저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8이랑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이라서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은 0이라서 x가 5 아니면 마이너스 3이야. 그지? 그럼 그때 y좌표가 얼마냐면 x가 5일 때니까 마이너스 8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얼마지? 9 플러스 7, 1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8, 16인데 여기서 A가 양수일 때래. A가 양수인 건 얘가 5가 양수잖아. 그지? C랑 얘가 A고 얘가 C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얘가 5고요. B는 마이너스 8. C는 마이너스 3이니까 D가 16이 되더라.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거 2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7이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라서 슉슉 날라가서 2x제곱 마이너스 12x가 0이 돼서 x가 6이거나 0이 되네요. 그지? x가 6이랑 0인데 얘네 둘 중에서 이 g가 나오잖아. 그지? 근데 이가 양수래. 그러면 얘가 2겠네. 얘가 g고. 자, 그 다음에 그때 y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여기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11. 그지? 그 다음에 얘가 0이면 7. 그래서 2가 6, F는 이제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G는 0이니까 얘가 7 이렇게 되네요.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까지 구한 상태에서 지금 뭘 구하냐면 요거 구하는 거잖아. 요건 어떻게 돼? 3a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돼서 2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2a는 2, 5, 마이너스 8, 6,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고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16, 0, 7 이렇게 돼서 더해주시면 7 얼마? 0 12 얼마?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다? 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예, 요거 행렬 어떻게 구할까? 얘네는 곱셈의 행렬의 실수배라든지 덧셈 뺄셈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를 연립방정식 해주듯이 먼저 해줍니다. a 2x-y는 b가 돼. 그래서 얘를 2배를 해줄게. 맞나? 이렇게 2배? 잠깐만요. 잘못 썼네.
얘를 두 배를 해줬었으면 2x 더하기 4y 요거는 2a이고 2x 마이너스 y는 b가 됩니다. 그래서 빼면 5y는 2a 플러스 b가 돼서 그지? 그러면 y는 5분의 1 2a 플러스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얘를 두 배를 해서 적어주시면 x 플러스 2y는 a가 되고 4x 마이너스 2y는 2b가 되는데 얘네 둘이 더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5x는 a 플러스 2b가 돼서 x가 5분의 1 a 플러스 2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x 더하기 y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면 요거 교환 법칙 성립하죠, 덧셈은.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5분의 1 3a 플러스 3b가 되고 얘네는 5분의 3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한 다음에 5분의 3 해주고 그거 각각의 성분들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이거죠. 간단하죠. 행렬은 연산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 풀어보시고 이제 유형 5번 한번 볼게요. 얘네가 성립한대요. 이거 곱하기 이거랑 요거 곱하기 요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빨리 먼저 계산해 보자. 2a 플러스 ab.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는 5a 마이너스 b. 요게 이 두 행렬의 곱이고 는 요거 둘이 곱하면 1 플러스 2a. 요거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a인데 얘네 둘이가 이제 같죠. 오케이? 그러면 얘네 둘의 행렬이 같으니까 어떻게 돼? a, b가 1인 거고 얘네 둘이 같으니까 어떻게 되니?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이거 곱셈 공식 이용해서 와 이거 진짜 학교 시험에서 나올만 하겠는데? 그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 할 것 같은데 별거 아니에요. 자, 이차함수 y는 fx에서 얘네 해서 이렇게 만족시켰는데 그지? 그러면 4, 1, 마이너스 1, 0이랑 fa 0 요거 둘이 곱했더니 0, 0 행렬이 된대요. 그러면 4fa가 얼마? 0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fa가 또 0이 돼야 돼. 따라서 fa가 얼마가 돼야 된다? 이제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너무 쉬운데? 그제? 그럼 fa가 0이 되는 건 무슨 뜻이야? 요거 마이너스 3이랑 5 더하는 거니까 2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요. A, B, C 이거 순서대로 곱했더니 성분이 X는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데 그죠? 얘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데 A-B의 값을 구해라. 곱하면 되죠 뭐. 이거 행렬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거 거의 계산이에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순서 곱셈 교환 법칙 안 되기 때문에 곱셈이 교환 법칙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순서 맞춰서 계산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요거 곱하면 얼마죠? x 플러스 8이고 얘네 곱하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7이 되고 그죠? 이렇게 써야 되지. 이거 둘이 곱하면 얼마? x 플러스 8 이렇게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7 이렇게 돼야 되고 x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이렇게 곱해야 되지.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8x에 플러스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 이거 추계 방정식 마이너스 4일 때 최소값 가지니까 a는 마이너스 4고 b는 얼마야? 여기다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빼기 b는 5가 되겠더라. 이렇게 됩니다. 네, 연산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이거는 얘네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해. 그지?
그러면 a제곱을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a는 알파, 베타 1, 1이고 제곱을 하면 알파 1, 1 베타니까 얘네 곱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거 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그죠? 그 다음에 요거 곱하니까 1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되는데 모든 성분의 합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있고 그 다음에 2 알파 플러스 베타 있고요. 그죠? 거기에 플러스 2를 해주면 되는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고 알파 베타가 2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요거 계산해 주면 된다. 근데 이거를 이제 케일리 해밀턴으로 한번 해볼게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 둘이 더한 다음에 빼주죠. a 그 다음 더하기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해서 차를 구해.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단위행렬 2 요거는 영행렬이 되더래. 그럼 a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a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요거 2가 되는데 그지? 그러면 알파 베타 요거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아이씨 왜 이래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 밑에 게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요? 베타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여기 뺄 거예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0 0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도 이제 어떻게 돼? 베타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거는 계산이 똑같죠. 그래서 성분 뭐 구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제곱 규칙이에요. 요거 아까 기억나나요? 요거 1, 1이고 얘네 둘이가 1, 1이고 얘가 0일 때 1, 0, 1일 때 여기 A면 요거의 거듭 제곱은 1, 0, 1 NA랑 똑같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 64가 되겠죠.